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과학기술 6강입니다. 6강. 요건 뭐 내용이 음속 측정하는 거였죠. 음속 측정하는 거. 뭐 가상디, 메르센 뭐 이런 것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골딩햄이 나와서 골딩햄이 다양한 대기 조건에서 이제 그 다양한 대기 조건이 이제 음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 뭐 이거였죠. 마지막 문단에 보면 쭉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온, 그죠? 다양한 대기 조건, 기온, 뭐 습도와 대기압, 그다음에 이제 풍향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음속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얘기였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고 쭉 읽으면서 좀 뭔가 좀 정리가 조금 쉽지가 않았죠. 약간 흩어져 있는 상황이 뭐가 좀 다 읽고 난 뒤에도 뭔가 찝찝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글 자체가 응집력이 없어서 그래요. 뭐 그다지 큰 내용이 없었고 결국 뭐 요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그죠? 기온, 뭐 습도와 대기압, 풍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음속이 이렇게 바뀐다. 그 이전까지는 뭐 몰랐고 잘못 알고 있고 막 그죠? 이런 내용이었고 골딩햄이 이렇게 실험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알아냈다. 그 얘기니까 별로 뭐 내용도 어려운 거 없었고 쭉쭉 읽어집니다. 이거 뭐 혼자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도 보게 되면. 뭐 그다지 뭐 1번 뭐 전개 방식이고 전개 방식에서 문제된 거 없었고 이건 뭐 유비적 관계 그 유비 추론에 대한 얘기죠. 유비 추론이 뭐냐 유추죠. 유추 그죠. 비슷한 걸 이용해 가지고 알아낸다 뭐 그 정도 알면 되고 그다음에 별로 뭐 중요한 거 없었고 2번도 뭐 내용 일치였죠. 내용 일치입니다. 단순 내용 일치예요. 별로 별거 없고 3번도 뭐 추론이 좀 들어갔긴 한데 뭐 그다지 내용 일치로 다 풀립니다. 4번도 추론이 막 쏟아지긴 하는데 이거 내용 일치로 다 풀립니다. 이 그림 하나만 그리면 끝이죠. 이거 첫 문대가 있고 요소가 있고 산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일직선은 아니고 약간 삐딱한 상태에서 어떤 바람이 오게 되면 뭐 거의 뭐 이건 소리와 같은 방향 이건 소리와 반대 방향 뭐 이런 거잖아요. 요 그림만 그리게 되면 좀 이해가 됩니다. 문제가 좀 썩 좋지는 않아요. 이런 거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봅시다. 그 다음에 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적용 문제인데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쭉 읽어집니다. 내용 일치로 풀리고 추론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단순히 상식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답은 뭐 어이없이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안개가 너무 짙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무런 어떤 뭐 그런 사고거리가 없습니다. 사고할 게 없었다라는 거. 이거 뭐 추론 좀 세게 해야 된다든가 어떤 뭐 좀 그런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푸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본문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냐 문제 풀겠습니다. 예, 요약합시다. 요약. 일단 과학기술 6강 뭐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뭐 음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기온, 습도, 대기압, 풍향 이런 것들이 이제 음속에 영향을 줬다 그 얘기죠. 이 누가 했는지 누가 골딩햄이 했다. 골딩햄이 이런 어떤 3문단에 나와 있는 그 실험 내용을 가지고 이런 걸 알아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가상디, 메르센, 뭐 보렐리와 뭐 비비아니, 파리 과학 아카데미 이런 사람들도 더햄 이런 사람 완전히 막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잘못했던 것들 그래갖고 막 오차가 엄청났죠. 음석 측정해 보니까 오차가 엄청났는데 그 이유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지. 골딩햄이, 그죠? 얘는 더햄 얘는 완전히 뭐 그냥 완전 잘못 생각해가지고 비와 안개가 있으면 음속이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온도도 뭐 음속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골딩햄이 다 해결합니다. 해결하고 다양한 어떤 대기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뭐 기온 그다음에 습도, 대기압, 풍량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체크하면서 실험을 해서 그죠? 이거 첫 문제가 여기 있고 요새가 여기 있고 산이 여기 있다. 이거 대포소고 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대포소고 그래갖고 뭐 시간 측정했다. 그러니까 빛과 어떤 빛은 거의 뭐 속도가 무한대라고 보고 그렇게 가정을 한 거겠죠. 그렇게 가정을 해서 그 음속과 있던 거리 뭐 음속과 있던 차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음속을 알아냈다. 그죠? 어쨌든 풍량은 어떤 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실험한 이유가 그거죠. 풍속에 풍량을 이렇게 불면은 풍량이 이렇게 불든지 아니면 뭐 반대로 불든지 뭐 어쨌든 간에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와 산이 풍량이 다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불겠지. 거리가 크게 멀진 않으니까 같은 바람이 불 것이다. 그때 이제 그 음속이 어떻게 될까? 그걸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음속을 측정한 거 3문단 나오고 5문단에도 마찬가지. 결국은 결론이 이겁니다. 기온과 습도와 대기압, 그다음 풍량 이런 것들이 음속에 영향을 주더라. 그 내용입니다. 이거 그냥 뭐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할 게 없으니까 뭐 그다지 크게 뭐 추론할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 보고 그냥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문제 풀어보시고 그 본문 읽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예, 본문 봅시다. 1635년에 가상디는 빛의 속력이 무한대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빛의 속력을 무한대라고 본 거예요. 빛의 속력은 있지만, 그죠? 그냥 무한대라고 본 겁니다. 멀리서 쏜 대포의 불빛과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를 쟀다. 그러니까 빛과 소리는 동시에 발생했죠. 그 빛과 소리, 대포를 빵 쏘는 순간 대포의 불빛, 그거와 그 다음에 소리는 동시에 생겼습니다. 동시에 발생했는데 지금 빛의 속력이 무한대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빛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본 거예요. 그죠? 속도가 없다고 본 거지. 속도가 무한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자마자 바로 본 겁니다. 그죠? 가상디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빛의 속력이 무한대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죠? 어쨌든 얘가 이제 불빛을 봤다, 소리가 출발했다,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시간인 거죠. 얘가 대포의 불빛을 봤다, 이때 여기서 소리가 출발했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은 걸로 본 거라고 거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하여튼 그걸 재해서 이제 음속을 측정하고자 했다. 그는 대포에서 관측자까지 요까지 거리를 쟀겠지. 속도를 재려면 거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리를 재고, 대포의 불빛을 본 후에 대포의 소리가 들리기까지 견고한 시간을 나눴다.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는 음속을 재는데 불빛을 본 후에 소리가 들렸다. 끝까지 견고한 시간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가 온 시간, 소리가 발생한 후에 내 귀에 들릴 때까지 그 시간 분에 온 거리, 이러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불빛을 봤다라는 게 뭡니까? 빛이 도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빛의 속력이 무한대기 때문에 빛이 생기자마자 바로 본 거고, 빛이 생겨갖고 바로 봤다라는 얘기는 얘가 본 순간 소리가 출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시에 출발했다고 보는 거지. 예? 빛을 본 순간 얘가, 빛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빛을 본 순간 소리가 출발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죠? 빛의 속력이 무한대라는 말이 그 말인 거죠. 그죠? 이걸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만약에 빛의 속력을 고려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과 소리가 동시에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옵니다. 빛은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도달할 거고, 소리는 이만큼밖에 못 왔죠. 만약에 0.00001초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소리는 0.00001초까지 요까지밖에 못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본 거지. 예. 그럼 소리가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고, 지금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다가 이만큼 5초만큼 이동해가지고 얘한테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상디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뺀 겁니다. 그죠? 요만큼 뺀 거예요. 빛의 속력은 무한대기 때문에 이건 무시해버려라. 무시해도 되죠. 워낙 작기 때문에 0.00001초 정도로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한 거지. 그래 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빛을 봤다라고 하는 순간이 곧 소리가 출발했다라고 본 거다.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조금 설명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다 이해는 되죠. 그죠? 그러니까 빛의 속력을 무한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계속 봅시다. 그가 측정한 결과로부터 얻은 값, 즉 음속의 측정값은 478.4m/s다. 여러분, 오늘 알려진 실제 값보다 상당히 컸다. 실제 값은 뭐냐면 20도씨에 343 m/s. 이거 일반 상온에서 343 이렇게 봅니다. 이거 계산하죠. 343 m/s다. 너무 큰데? 속도가 너무 차이 나는데, 그죠? 상당히 컸네요. 메르세는 448.2 m/s. 조금 줄어긴 했는데, 보렐리와 비비아니는 349.8 m/s. 가까워졌네. 거의 근사했네요. 그죠? 현재 값과 실제 값에 더 가까운 측정 값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오차는 컸다. 1738년에 파리 과학 아카데미는 0도시로 환산했을 때 332 m/s. 그러니까 이건 20도시니까 좀 얼추 비슷하네요. 그죠? 343인데 332래. 근데 0도시에서 이거는 20도시니까 좀 비슷하겠지. 실제 값과 매우 이제 근사한 값을 얻었다. 파리 과학 아카데미 대학이네요. 대학 실험실에서. 이때까지 음속 측정은 온도, 습도, 기압, 바람의 방향이 음속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엄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메르센이든 어떤 뭐 보렐리와 뭐 비비안이든 간에 뭐 파리 과학 아카데미 간에 이 사람들 뭐 전부 다 이런 걸 고려를 좀 적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려한 사람이 누구냐? 골딩햄, 골딩햄. 골딩햄 이런 걸 다 고려했다는 얘기죠. 그죠? 다음부터 넘어갑시다. 18세기 초부터 연구자들은 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고려하기 시작했네. 관련이 없는 요인들을 이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너무 고려하려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까지 막 들어갔다는 얘기지. 1708년에 1708년에 더햄, 영국인 더햄이라는 사람이 순풍이 음속을 빠르게 하고 역풍이 음속을 늦춘다 하고 제대로 판단했지만, 이거 순풍 같은 방향이면 빠르게 하고 역풍이 불면 음속을 늦춘다라고 제대로 판단했는데, 비와 안개가 음속을 늦춘다는 잘못된 판단. 요거 맞는데 이건 틀렸다는 얘기죠. 또한 그는 측정도 해보지 않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에 음속이 같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측정도 안 해보고, 그죠? 지 마음대로 판단한 거네요. 이런 생각은 1740년에 볼로냐의 의학 교수가 비안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하면 음속이 빨라진다는 제대로 된 생각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던 거를 점점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18세기 초에 뉴턴은 음속을 이론적으로 추정했으나 그 값은 당시 받아들여지던 측정값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건 뭐 실험을 하지 않고 뉴턴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했는데, 이후 연구자들은 그 차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기 조건에서 음속의 측정값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한 거랑 또 측정값과 뭐 계속 달라.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대기 조건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네요. 그죠? 인도에 파견된 영국의 전문학자 골딩햄, 이 사람이 이제 좀 제대로 좀 해결을 했는 모양이네요. 1820년부터 이듬해까지 음속을 측정하였고, 그 2년에 걸쳐서, 그죠? 측정할 때마다 날씨와 대기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이제 기록을 한 거지. 온도, 습도, 기압, 풍향 이런 거 다 이제 상태를 기록했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다양한 조건에서 음속을 측정한 사례는 이전에는 없었다. 골딩햄의 음속 측정은 다양한 대기 조건이 음속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당시 기준으로는 거액의 연구비와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장기간 수행된 거대 과학 프로젝트였다. 그렇게 했네요. 한 2년에 걸쳐서 사람 넣고, 그죠? 해야 되니까. 그는 다양한 대기 조건에서 음속을 측정하고자 하였지만 마음대로 대기 조건을 조절할 수는 없었죠. 대기 조건 자연인데 뭐 내가 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기 상태가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 올 때 비가 오도록 비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죠?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늘 믿는 수밖에 없지. 날씨를 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내가 날씨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는 음속에 미치는 풍향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풍향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다른 소리 전달 경로를 확보했다. 경로를 이제 다르게 했다는 얘기겠네요. 하나는 세인트 토머스 산에서 마드라스 천문대까지 경로였고, 그 산에서 마드라스 천문대까지 경로, 그죠? 다른 하나는 세인트 조지 요새에서 마드라스 천문대까지 경로였다. 요까지 경로. 천문대는 동일하고 달랐다. 이 두 음원은 관측점을 사이에 두고 거의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있었으나 일직선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약간 삐딱하게 있는 거지. 그죠? 완전히 180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자의 음원은 후자의 음원에 비하여 이제 두 배의 거리가 있었다. 이만큼 그 멀리 떨어져 있었다. 거리도 좀 다르게 뒀네요. 이런 신중한 어떤 경로 선정은 경로에 따라 음속에 대한 풍향의 효과를 차별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경로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바람이 어떻게 음속에 영향을 주는가, 그걸 잰 겁니다. 그걸 측정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차별을 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새나 산이나 풍향은 같아요. 그죠? 같은 바람이 불겠지. 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은 요새에서 이렇게 바람 불면은 산도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고, 이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분다면 산에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 요새한테는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그죠? 바람은 풍향은 똑같습니다. 이 두 군데 다 해서. 근데 이제 소리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지. 여기서 생기는 소리랑 여기서 생기는 소리랑, 그죠? 여기서 생기는 소리는 이렇게 갈 거고 여기서 생기는 소리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대포 소면은.
그래서 요 그림만 이해하면 뭐 다 바로 이해되는 거니까 다음 문단 넘어갑시다. 음속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선행 작업은 빛과 소리의 전달 시간의 차이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요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재고 그 다음에 조금 빛이 보이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려야지, 그죠? 그 정도 어떤 텀이 있어야지 측정이 되니까. 뭐 소리 빛 보이자마자 바로 소리 들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봤듯이 어떤 그 빛과 어떤 그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에 어떤 차이가 나야 된다. 일단 이가 존재해야 되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시 영국은 광범위한 삼각 측량을 수행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인도에서도 램부턴 대령에 의해 인도 삼각 측량 대사업이 수행되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막 이렇게 막 삼각 측량을 막 했대요. 땅이 되게 많았잖아. 영국이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죠? 골딩햄은 램부턴의 측정값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램부턴 했는데 왜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 다시 하겠다는 얘기지. 골딩햄이 램부턴의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먼 거리는 12회, 가까운 거리는 6회 측정하여 그 거리를 측정했다. 그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만큼 많이 쟀네요. 먼 거리를 12번이나 재고 가까운 거리는 6번이나 쟀다. 측정하여 각각 뭐 29,547피트, 그러니까 9,000m, 그죠? 9,006m와 13,932피트, 그러니까 4,246m, 6.5m 어런지 확정하였다. 거리를 여러 번 재서 조금 정확하게 쟀다는 얘기죠. 거리 측정을 기반으로 1년 반의 기간 동안 골딩햄은 두 거리에 그렇죠. 골딩햄은 두 거리에 걸쳐서, 그죠? 800차례 이상 대포 소리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였다. 대포 소리의 이동 시간을 측정했답니다. 800번. 많이 했네요. 그죠? 매일 정해진 시각에 대포를 쏘고 골딩햄의 두 조수가 당시로서는 가장 정밀한 시계인 아놀드 크로노미터로 이제 시간을 쟀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재려고 아주 노력했다. 그 말이죠. 두 조수는 발사되는 대포의 불빛을 본 순간부터, 그러니까 대포의 불빛을 본 순간이니까 그 소리가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빛의 속력을 빛은 무한대기 때문에 속력이 무한대기 때문에 그 빛이 이동한 시간을 다 제낍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요만큼 오는 데 걸린 시간 요만큼을 뺀 거예요. 이건 무시합니다. 워낙 작은 시간이라, 그죠? 그러니까 소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워낙 작은 거리기 때문에, 그죠? 이건 좀 무시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두 조수는 발사되는 어떤 대포의 불빛을 본 순간, 그러니까 소리가 출발한 순간으로 본 거예요. 그때부터 대포 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을 쟀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출발부터 도달할 때까지 그 시간, 그죠? 조수들은 서로 의존하지 않고, 서로 의논하지 않고, 서로 얘기를 안 했지. 독립성이죠, 독립성. 서로 얘기하지 않고 측정 결과를 그대로 골딩햄에게 보고했고, 골딩햄은 측정 기록과 함께 기압, 온도, 습도, 풍향, 날씨를 함께 적었다. 이게 얘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골딩햄은 음속이 소리의 세계에 의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포를 쏘는 화학의 양을 다르게 하여 측정을 수행한 결과 소리의 세기는 음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화약을 많이 넣어가지고 꽝꽝 소리를 크게 하니까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별로 영향을 안 미쳤다, 그 얘기고. 계속 봅시다. 골딩햄은 둘 중 더 먼 거리의 음원에서 관측각까지 소리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뭐 둘 중 더 먼 거리가 아까 뭐 산이라 그랬나, 무슨 산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 무슨 세인트 토머스 산, 세인트 토머스 산에서 천문대까지 요까지 거리가 더 멀다 그랬죠. 2배 더 멀다 그랬죠. 요렇게 더 먼 거리의 음원에서 관측점까지 소리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대기의 조건에 따라 최소 24.8초에서 최대 27.6초까지
3초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니까 이게 더 믿을만 하겠네. 요 짧은 거리보다는 이게 더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니까, 그죠? 어쨌든 3초 이상, 3초 가까이 차이 난다. 기록을 보니까 골딩햄은 그러니까 대기 조건에서 어떤 게 영향을 줬을까라고 보니까 기온이, 그 다음에 뭐 습도와 대기압, 그 다음에 풍향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기온이 화씨 1도, 섭씨 0.56도만큼 올라갈 때마다 공기 중 음속이 0.36m/s씩 빨라진다. 기온이 올라가면 빨라진다. 1도에 화씨 1도에 요만큼씩. 그 다음에 습도와 대기압이 높아질수록 습도도 높고 대기압이 높아질수록 음속이 올라가는 비율이 올라간답니다. 음속도 빨라진대. 비율 또한 정밀하게 제시하였고, 골딩햄은 풍향이 이 소리 방향과 일치할 때가 반대 방향일 때보다 음속은 6m/s 만큼이나 빨라진다는 걸 제시하였다. 풍향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네요. 6이나 0. 얼마가 막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는 거의 뭐 6m/s니까 그죠? 빨라진다는 걸 제시했다. 결국 뭔 얘기냐면 뭐 대기의 조건에 따라 음속이 빨라진다. 그걸 본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측정했다는 얘기지. 측정해서 기록을 보고 분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골딩햄은 음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상학적 요인, 그러니까 뭐 기온, 습도, 대기압, 그다음에 풍향 이런 것들을 확정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겠죠. 그 이후에 관련된 실험들이 이제 다른 실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련 인자들 이런 거 기온, 습도, 대기압, 뭐 풍향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주 그냥 훌륭한 일을 했네요, 골딩햄.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잠시만요. 예,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전개 방식. 일단 그래 구조를 한번 봅시다. 그래 구조를. 그러니까 뭐, 음속을 측정하는데, 이제 가상디, 그 다음에 뭐, 메르센, 보렐리와 비비아니, 그 다음에 파리 과학 아카데미, 그 다음 더햄, 그 다음 비안코니, 뉴턴까지 했는데 뭐가 잘 안 돼. 그죠? 뭐가 안 되고 있죠. 그걸 해결한 사람이 골딩햄이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대기 조건 하에서 음속의 이제 측정 값을 이제 실험을 구해야 돼. 각 다 측정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골딩햄이 한 거지. 그러니까 뭐 거액의 연구비와 많은 인력이 투입돼 갖고 장기간 했다. 이거 누가 돈을 대준 거지 이거? 정부에서 돈 대줬나? 그런 얘기가 있나?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죠? 실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죠. 기온이나 습도, 대기압, 풍향 이런 걸 바탕으로 음속이 어떻게 뭐 그 빨라지더라 느려지더라 뭐 빨라지면 얼만큼 느려지면 얼만큼 그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죠? 골딩햄의 실험 그게 핵심이었죠. 그래 이제 그래 구조가 그 정도다라는 거고 봅시다. 1번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개념들이 있나요? 추상적인 개념이? 여기 뭐 음속, 빛의 속력에 무한대, 뭐 음속에 대한 얘기였고 개념이 어렵다라는 거 없는데 풍향 있고 경로 선택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어떤 추상적인 개념 없습니다. 뭐 예를 든 것도 없고. 2번 상반된 속성을 갖는 대상을 대조했다. 어떤 대상이 상반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대상이 상반된 속성 그런 거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상반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 뭐 어떤 대상이 차갑다, 어떤 대상이 따뜻하다 이런 상반된 대상, 상반된 어떤 성질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틀렸고 절충적인 대안, 뭐 누가 절충했다 그런 것도 없죠. 3번 뭐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얘기가 뉴턴에서 있었죠. 얘가 이제 이론적으로 추정했다 그랬죠. 근데 그 값이 이제 실제로 달라. 측정값과 다르다. 그러니까 또 이랬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다양한 대기 조건 하에서 이제 음속 측정 값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 측정 값이 필요하다. 실험 값이 필요하다. 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텐데 그건 누가 할래? 골딩햄이 했죠. 골딩햄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론과 실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를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있다. 나열하는 거 없는데? 이건 이제 골딩햄이 요런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런 결과값이 나왔다 이런 거니까 뭐 나열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론과 실제 차이를 줄이기 위한 거는 맞아. 그죠? 그걸 위해서 누가 골딩햄이 이런 실험을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4번 논의의 중심이 된 대상. 그러니까 지금 논의의 대상은 누굽니까? 논의 대상은 뭡니까 이거? 골딩햄의 음속 측정이죠. 골딩햄이 음속 측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골딩햄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값이 나왔죠. 기온, 습도, 대기, 그다음에 대기압, 그다음에 풍향 이런 것들이 음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이제 측정값이 그죠. 논의의 중심이 된 대상이고 기존의 다른 대상이 뭡니까? 이 가상디, 뭐 메르센, 보렐리, 비비아니, 뭐 파리과학 아카데미, 더햄, 비앙코니, 뭐 뉴턴 여기까지 전부 다 뭐 이런 거 나머지 대상들이죠. 기존의 대상들의 그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다양한 대기 조건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뽑아낸 거죠. 그죠? 그게 차이점인 거지. 무엇인지 비교를 했죠. 맞죠? 비교한 거죠. 맞는 거지. 답입니다. 5번.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상의 속성이라는 게 뭐, 음속의 어떤 속성? 드러내기 위해서 유비적 관계에 있다? 유비적이 뭡니까, 이거? 유비추론. 유추죠, 유추. 유추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쉬운 예가 없을까 해가지고 그 쉬운 예를 갖다가 비슷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유비추론이라 그러는 거니까. 유비적 관계라 그러니까 결국엔 뭔 얘기입니까? 비슷한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겠지. 비슷한 관계에 있는 걸 끌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한다. 다른 대상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대상을 비유적으로 제시한다 그런 얘기 없죠. 그죠? 유비추론 뭐 비슷한 상황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런 실패한 어떤 뭐 잘못된 못한 좀 문제가 있는 어떤 그 음속 측정들이 골딩햄이 이제 해결했다 그 얘기니까 뭐 비교 뭐 비유 뭐 유추 이런 거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2번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예, 2번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봅시다. 단순 내용 일치네요. 메르세는 바람이 음속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히 고려하지 않았다. 메르센에 대한 얘기가 2-1 메르센 그죠? 메르센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음속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온도, 습도, 기압, 바람 이런 거 메르센뿐만 아니라 뭐 보렐리와 비비아니, 뭐 파리 과학 아카데미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그죠? 고려하지 않았다. 맞고 2번 더햄 기온이 음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더햄이 뭘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더햄이 뭐 비와 안개가 음속을 늦춘다라는 잘못된 판단. 비와 안개뿐만 아니라 기온에 대한 얘기. 그는 측정해 보지도 않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음속이 같다라고 잘못된 판단. 그죠? 기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죠? 잘못된 판단. 맞고 뉴턴이 이론적으로 추정한 음속 값은 실제 측정한 값과 상당한 오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뉴턴조차 이론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측정값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죠? 내용 일치. 4번 골딩햄은 관측 결과를 토대로 풍향이 음속에 미치는 효과가 실제함을 제시하였다. 2-4 2-4가 어딘가 있네요. 풍속 골딩햄은 그러니까 풍속이 음속에 미치는 효과. 그죠? 그러니까 일치할 때가 반대 방향일 때보다 음속이 이제 6m/s만큼 빨라진다. 그죠? 실제함을 제시했네. 실제하네. 그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일 때와 반대 방향일 때의 속도가 이만큼 차이 난답니다. 6m/s만큼 실제함을 제시했죠. 그죠? 맞고 5번 램부턴 골딩햄의 음속 측정을 돕기 위해서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다. 얘가 측정했나요? 램부턴이라는 사람이? 램부턴이 무슨 대령인데, 그죠? 대령이었네. 이 사람이 램부턴 대령이 했는데, 삼각 측량 대사업을 했는데, 얘가 이제 골딩햄은 그 데이터를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직접 했잖아요, 그죠? 삼각 측량을 해가지고, 거리를 재줬는데, 램부턴 대령 했는 걸, 나 그거 못 믿겠어. 하고 골딩햄이 직접 12번, 6번 추가로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램부턴이 이미 했고, 그걸 이제, 골딩햄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또 자기는 또 자기 마음대로 또 나름대로 또 계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돕고자 하시고 한 거 없습니다. 서로 뭐 도운 것도 없고. 일단 램부턴이 먼저 한 거죠. 그죠? 먼저 했습니다. 그죠? 틀렸다. 이건 뭐 영어 어떤 지문 느낌인데, 그죠? 하여튼 뭐 별로 뭐 내용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또 3번 넘어갑시다. 네, 3번 봅시다. 3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이 뭐냐면은 골딩햄의 음속 측정이네요. 골딩햄의 음속 측정. 뭐 골딩햄이 이렇게 쭉 음속을 측정했다. 그게 핵심 내용이니까. 골딩햄이 이런 실험을 해서 뭐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기온, 뭐 습도, 대기압, 그다음에 뭐 풍향에 영향을 받더라. 그 얘기였으니까. 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조수들이 측정 결과를 의논하지 않고 보고한 것은 보고의 신속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논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보고했다. 뭐 보면 또 뇌피셜 돌리면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풀면 다 틀리죠. 봅시다. 그러니까 조수들이 뭘 했냐면 조수는 발사되는 대포의 불빛을 본 순간부터 대포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을 쟀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 이거였죠. 그 요새에서 발사하고 산에서 발사했는데 요때 천문대에서 한 명은 요거 봐라, 한 명은 요거 봐라 이렇게 죠. 두 명한테 시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록하라 뭐 그랬겠지. 예. 근데 의논하지 않고 측정한 결과를 그대로 골딩햄에게 보고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냐. 내 생각은 이런데, 나도 그런데 뭐 이런 식의, 나 안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 주고 받는 순간 좀 고칠까?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따로따로 보고해. 그죠? 독립성, 객관성 유지하려고 그랬다. 신속성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빨리 보고해 이런 거 아니었죠. 틀렸다. 뭐 약간 추론 느낌이 들죠. 2번. 음원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한 것은, 그렇죠? 음원과 관측점 사이 거리를 램부턴 대령이 이미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골딩햄은 내가 새로 할 거야. 이렇게 12번 뭐 여긴 12번 여기는 6번 이렇게 막 새로 했습니다. 새로 측정했죠. 측정한 것은 음속 값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죠? 맞는 얘기고. 3번. 소리의 세기가 강해진다고 해서 소리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도된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 소리가 빨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도된 실험을 했죠. 세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화약의 양을 엄청나게 넣었죠. 하나는 화학의 약을 조금 넣고 하나는 화학의 약을 많이 넣었어. 그러면 화약이 많이 한 데는 뭐 소리가 크겠죠. 뻥 하겠지. 그게 이제 그렇게 측정해 보니까 뭐 음속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그죠? 소리는 큰데 음속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의도된 실험을 했다. 그죠? 맞고. 4번. 대포의 불빛을 본 시점부터 시간을 잰 것은 빛이 해당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은 무시한 것이겠군. 그렇죠? 불빛을 본 시점부터 시간을 쟀죠. 그러니까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골딩햄이 빛의 속도를 무한대라고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속도를 가졌다고 봤다면 이렇게 쟀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랑 빛과 소리는 동시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빛과 소리는 동시에 발생합니다. 불빛이 탁 터지면서 소리가 났겠지. 그죠? 근데 빛이 만약에 이제 빛과 소리가 이동합니다. 그럼 소리는 천천히 가고 빛은 빨리 가겠지. 딱 보였잖아요. 그러면 소리는 이쯤 와 있죠. 그죠?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지금부터 이제 쐈구나. 지금 발사했구나. 지금 발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리는 벌써 이만큼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와가지고 하면 시간을 재갖고 시간을 재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가상디는 원래 그 빛의 어떤 속도를 생각했으면 이렇게 했었어야지. 근데 가상디는 빛의 속력을 무한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죠? 빛의 속력을 무한대라고 판단한 거지. 예. 그러니까 가상디뿐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지. 그죠? 골딩햄도 마찬가지지. 그죠? 빛의 이런 건 생각 안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이제 무한대다. 그러니까 여기는 탁 터지는 순간 바로 봤다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요 거리를 생략했습니다. 근데 왜 생략해도 되는 게 뭐냐면은 빛이 너무 빨라.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음속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요만큼 거리로 표현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큰 거리가 아니죠. 아주 무시해도 될 만한 거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실험했다. 그래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포의 불빛을 본 시점에서부터
그러니까 불빛을 딱 봤다라고 하면 빛이 도달했다? 빛이 도달한 거는 빛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무한대기 때문에 빛이 도달한 거랑 그 대포가 쏜 시점이 똑같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발생한 시점과 불빛을 내가 본 시점이 똑같다라고 본 거지. 그죠? 빛이 해당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은 무시했다. 여기 이해되죠? 그죠? 5번. 계절에 따라 온도, 습도, 풍향 등이 바뀌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두 회에 걸쳐 측정을 반복했다. 그죠? 두 회에 걸쳐서 2년간 했다 그랬지 않? 그죠? 이듬해까지 했다 그랬으니까 이거 돈이 엄청나게 들겠네. 2년 동안 이걸 했었으니까. 그죠? 온도, 습도, 풍향 바뀌는 거. 이거 뭐 임의대로 이제 뭐 온도를 올리고 뭐 습도 바꾸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지. 그죠? 그냥 뭐 날씨에 따라 하는 거니까. 비 오기를 기다리고 뭐 그렇겠지.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갑시다. 4번. 잠시만요. 4번 봅시다. 4번. A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의 사례? A의 사례라는 게 뭔지 봅시다. 이러면 다 보이나? A라는 게 뭐 이러한 신중한 경로 선정은 경로에 따라, 그죠? 이러한 신중한 경로의 선정은 경로에 따라서 음속에 대한 풍향의 효과를 차별화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다르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로를 선택할까, 그러니까 요 경로를 선택할까, 요 경로를 선택할까 이런 어떤 경로를 선택했잖아요. 산하고 이제 요새, 그죠? 무슨 산, 세인트 토머스 산을 정했고, 그다음 요새를 정했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경로를 선택한 이유는 경로에 따라서 음속에 대한 어떤 그 풍향의 효과, 음속에 대한 풍향의 효과, 바람의 효과.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면 소리가 같은 방향이고 여기서는 바람은 거의 뭐 반대 방향 비슷하게 부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차별을 해주었다. 풍향의 효과를 차별해 주니까, 그러니까 풍향을 다르게 해주었다, 그죠? 소리와 풍향을 다르게 해주었다. 그런 어떤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네. 출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답은 뭐 잡히죠. 4번. 소리의 방향과 바람 방향이 한 경로에서 일치하면 요 경로에서만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경로에서는 거의 반대 방향이 된다. 이 말은 맞는데 뭐 어쩌라고 여기서. 이런 사례가 뭐 그 사례에 대한 설명인데 그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4번. 뭐 왜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의도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한 경로에서 북동풍이 불게 되면 다른 경로에서는 남서풍이 불게 된다. 이거 아니죠. 얘는 북동풍이 불고 북동풍이 얘는 뭐 남서풍이 불고 이건 아닙니다. 같은 다 바람 풍향이 똑같아요. 그죠? 풍향이 똑같으면 틀렸고. 2번. 한 경로에서 소리의 방향이 풍향과 일치할 때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 비한 음속이 빠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냐면 한 경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만약에 요새 하나만 딱 한 경로, 요 한 경로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소리가 잘 들리고 바람이 반대로 불 때는 소리가 적게 들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랑은 다르다는 얘기지. 이 사례와 다르다는 얘기지. 이 사례는 뭐냐면은 경로를 선정을 해서 차별화를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로를 선정을 해서 차별화를 둔다. 응? 경로를 골라서 그 경로 때문에 차별화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경로에서 하는 거니까 틀렸다는 얘기지. 뭐 그래 안 풀면 답 없어. 어떻게 못 풀죠. 3번. 한 경로 또 역시나 한 경로 틀렸겠지. 한 경로에서 소리와 바람이 같은 방향이면 반대 방향일 때보다 소리 도달 기간이 짧아진다. 같은 방향이면 짧아진다. 말은 맞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무시하고 이 경로 내에서 바람 풍향이 이렇게 부느냐 풍향이 반대로 부느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이 얘는 틀렸지. 지금 이제 A의 사례는 뭐냐면은 이 경로 두 개의 경로를 선택한 이유는 이 경로랑 풍향이 달라. 그죠? 소리의 방향과 풍향이 달라. 그죠? 얘는 풍향과 소리의 방향이 다르고 얘는 소리의 방향과 바람 방향이 풍향이 같아요. 그죠? 그 경로를 선택함으로써 달라진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한 경로라는 얘기가 여기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4번이 맞고 5번 한 경로 또 틀렸지. 그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다른 경로에는 바람이 불도록 여기는 바람이 안 불고 여기는 바람 불고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A가 이제 그 A를 고려해서 골딩햄이 이제 실험을 했잖아요. 경로를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A의 어떤 사례는 한 경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경로를
그 이경로를 선택 두 개 경로에서 생기는 어떤 차이점, 차별성, 그죠? 차별성, 풍향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죠? 소리의 방향과 소리의 방향과 풍향이 다르냐 같냐, 그걸 어떻게 결정했느냐? 경로를 선택함으로써. 그죠? 그 얘기인 거지. 별로 뭐 깔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 냈는지 뭐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출제 의도를 또 봅시다. 예, 5번 봅시다. 윗글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도 뭐 적용 문제인데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빠르게 봅시다. 이거 뭐 추론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간단한 내용들이라서. 이걸 읽다 보니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었을 때 재미있었던 장면이 떠올랐다. 허클베리가 뗏목을 타고 여행하다가 강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이다. 요 내용이겠죠. 먼 쪽에 뗏목 하나가 떠내려갔다. 먼 쪽에서 어떤 사나이 하나가 그 위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먼 뗏목, 그죠? 멀리 떨어지는 뗏목에서 도끼가 번쩍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빛은 도달했죠. 그러니까 빛은 도달했고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소리는 아직 도달 안 했지. 이 도끼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사나이의 머리 위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다는 얘기죠. 그제서야 딱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빛이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따라 들어왔다. 소리가 물 위를 전해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소리가 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 얘기죠. 일단 짙은 안개가 내리게 되면 안개가 끼면 거룻배나 뗏목 같은 것이 우리들의 바로 옆을 지나는 까닭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뗏목 같은 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소리, 웃음소리 등이 들렸다. 이러한 것들이 똑똑히 들렸지만 사람 모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안개가 짙게 내려서 옆에 배가 지나가는데, 배가 지나갔는데 배가 안 보여. 근데 사람 소리는 들려.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냥 안개가 짙게 깔렸다는 얘기잖아요. 안개가 깔려서 안개가 너무 짙어서 옆에 배가 안 보인다, 그 얘기잖아요. 소리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그죠? 뭐 문제가 왜 이렇지? 그죠? 봅시다. 1번. 도끼로 장작을 패는 행동과 딱 하는 소리는 동시에 발생하죠. 그러니까 빛과 소리는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근데 행동을 보는 것, 그러니까 빛이 도달한 것,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것, 그 소리가 도달한 것,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이런 시간의 차이를, 먼 거리에 있으면 그렇겠지. 빛이 먼저 도달하고 소리는 좀 늦게 도달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골딩햄은 뭐 가상대도 마찬가지고, 또 빛은 뭐 속도는 무한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빛과 소리 어떤 전달 시간의 차이. 빛과 소리의 전달 시간 차이, 요걸 이용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가상대랑 똑같아요. 그죠? 이 빛의 속도는 무한대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음속에 비해서 빛은 워낙 빠르니까 이렇게 해도 뭐 큰 오차는 없다라는 거. 일어날 수 있겠고, 맞죠, 그죠? 2번. 도끼로 장작을 패는 소리는 대포의 소리에 비해서 작더라도 소리의 세기는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골딩햄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자가 후자보다 느리게 움직인다고 말할 수 없겠군, 그죠? 소리의 크기는 상관없다, 음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소리의 세기는, 그죠? 안개가 끼면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허클베리가 똑똑히 들었다는 것은, 안개가 끼면은 사람이 안 보이는데 막 그 안개 사이로 막 사람 소리가 막 들려 한 것은 더햄이 생각한 음속에 대한 안개 효과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군. 더햄이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안개에 대해서 더햄은 안개가 음속을 늦춘다라는 어떤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햄은 안개 때문에 음속이 늦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랑 얘랑 관계가 되나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 안개가 너무 짙어서 옆에 배가 지나가는데 그럼 그 배를 못 보겠다, 사람이 안 보인다, 그거잖아요. 너무 안개가 진해, 그 얘기잖아요. 이거 뭐 음속 속도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 그런 연관이 없죠. 문제가 이게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지? 아무 연관이 없는 걸 내놨습니다, 그죠? 잠시 주춤하죠. 속도랑 관계가 있나 이래가지고, 그죠? 잠시 헷갈리는데 오히려 너무 뚝 떨어져 있어서, 너무 좀 그 논리에서 딱 뚝 떨어져 있어서 좀
좀 당황할 정도로 떨어져 있네요. 좀 문제가 왜 이렇지라는 정도로. 답은 뭐 3번입니다. 좀 완전히 틀린 내용이죠. 4번. 사나이가 장작을 도끼로 패고 나서 도끼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까지 2초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빛이 도달하고 난 뒤에 소리 도달의 시간이 2초다. 그죠? 걸렸다면 두 대목 사이의 거리는 세인트 토머스 산에서 마드라스 천문대까지의 거리보다 가깝겠군. 세인트 토머스 산에서 마드라스 천문대까지 거리? 산에서 마드라스 천문대까지. 이거는 얘기가 있었나? 여기 있었네. 둘 중에 더 먼 거리라는 게, 요 경로 중에 더 먼 거리는 요거잖아요. 그죠? 마드라스 산에서 천문대까지 였잖아요. 그죠? 요까지 거리에서 음원에서 관측전까지 소리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기 조건에 따라 뭐 24.8초, 27.6초니까. 어쨌든 간에 20초를 다 넘어가네? 그죠? 음원에서 관측전까지. 그러니까 산에서 천문대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4.8초에서 27.6초래. 예, 20초를 다 넘어가네요. 그럼 엄청나게 오래 걸렸다는 얘긴데? 2초 걸렸다는 것보다 그냥 그 거리차 빛과 소리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러니까 더 먼 거리를 말하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센트 토머스 산에서 이제 마드라스 천문대까지 거리보다 거리가 더 멀다는 얘기지. 얘는 24초 이상 걸렸으니까. 2초밖에 안 걸렸으니까 거리는 가깝다는 얘기지. 그죠? 가깝다. 맞죠? 5번. 도끼가 떨어지면서 번쩍할 때 퍼클베리가 딱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그러니까 빛은 도끼를 딱 찍었잖아요. 그죠? 떨어지면서 한 거는 이때 번쩍한 것과 소리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소리는 아직 도달을 못했어. 근데 빛은 도달했어. 빛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죠? 거의 뭐 무한대만큼 빠르기 때문에. 골딩햄의 조수가 대포의 불빛을 보고서 대포 소리를 듣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광속이 음속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죠? 맞는 얘기. 별로 뭐 내용도 어려운 것도 없고 문제도 썩 또 좋은 느낌도 안 들고 생각할 게 없었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 과학기술에서 별로 그다지 썩 좋은 지문들이 아닌 것 같네요. 소재를 어떻게 사용하려나?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